제가 펠릿을 접대 말씀을 드렸죠. 펠릿을 이렇게 그 구조가 이제 사각형이다 그러면 옆으로 퍼지는 사각형을 이렇게 조그맣게든 길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열을 퍼지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압력을 이렇게 완화시켜서 옆으로 오랫동안 열이 밑으로 이렇게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높은 온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적은 연료를 완전 연소 개념으로 가서 제가 이제 이 완전 연소를 만들어낼 때도 제가 수소 자동차다 아니면 이렇게 연료 들어갔을 때 휘발유다 그랬을 때 중간 연료 탱크하고 다르게 중간 저장소라는 이 개념 안에서 우리 휘발유다, 수소다, 산소, 뭐 경유다, LPG까지다 온도를 높여준다 그랬죠. 온도를 높여주는 개념이 이것도 완전 연소 개념이죠. 따라서 산소 연료 저장고에서 수소 산소를 따로 섞어주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 몇 개든 있을 수 있고 연소실로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소 산소를 그 폭발 위험성, 브라운가스의 폭발 위험성을 없애버리고 안전하게 수소를 직접 태워서 움직이는 가스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수소 가스죠. 수소 산소 가스 자동차. 이런 식으로 휘발유, 산소, 휘발유 플러스 산소를 공기 중에 산소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파워를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휘발유를 높이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을 따라 만들어가고, 휘발유도 이제 중간 저장소라는 개념 안에서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산소하고 다시 공급을 혼합을 해 균일하게 해야지 잘 타겠죠. 그다음에 연소실로 가서 태워주면 기존 대비해서 한 50% 이상의 출력이 주행거리라든지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특화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적재산권의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펠릿 연도, 펠릿도 마찬가지인데 펠릿 아니라 원수 보일러 같은 것도 옆으로 퍼지는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원통형 있잖아요.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원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원형 돔 구조? 이런 식으로 그 탑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위로 올라가는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고 옆으로 이렇게 열기가 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형 구조가 될 수 있고요.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옆으로 열이 퍼지고 위에 또 층층층 이게 다 4단계 5단계 해도 상관없고요. 옆에를 또 추가적으로 열이 이쪽으로 빠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위에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모양과 디자인을 제가 등록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조 원리, 옆으로 퍼지는 원리, 옆으로 사각형 형태로 퍼져도 상관없다. 아니면 동그란 형태로 해가지고 원반형으로 해서 그래서 겹겹겹 이런 식으로 해서 층층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층층층 올려도 상관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건 상대적으로 적게 오랫동안 열이 밑으로 보존돼 있어서 완전 연소를 필리 조금만 넣어도 완전 연소하도록 가지고 회전 그 열이 이제 그 안에서 회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적다. 거기다 더해서 뭐 이렇게 따로 원통을 감는 이렇게 회전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회전 구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통형으로 쭉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걸 감싸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회열에 친다 그러네. 원형 구조로 해서 올라가게끔 청소서를 넣어갖고 나중에 청소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기존의 원수 보일러도 그러면 똑같이 이런 원형 구조로서 이렇게 층층층 뭐 5개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원형 구조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뚜껑을 통해서 이렇게 제 방식의 뭡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그런 금속을 넣어가지고 뭐 전기 연두기처럼 이렇게 물을 데우는 거죠. 돼지꼬리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그 방식을 상중하 넣거나 뭐 4단계나 5단계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상중하 물을 동시에 데우는 식으로 들어간다. 전기로 데운다면 그 방식도 밑에서 가열하는 방식도 괜찮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식입니다. 만약에 가열하는 방식이면 바닥 자체를 밑에는 바닥이 두께가 금속의 두께가 제 거 주방 냄비처럼 해가지고 얇고 중간 두툼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3중 바닥 보통 한 4중 5중도 상관없어요. 근데 열을 축적해서 압력밥솥도 제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로 놓고 뚜껑을 이중 뚜껑으로 이렇게 보일러 온수 여기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전기로 데운다 치면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넣고 그것을 꽈주면, 꽈배기처럼 꽈주면 훨씬 더 열의 저항이 있어서 된다. 그리고 그걸 내 기존에 이제 전기 인두기식처럼 돼지꼬리 땡땡 돼지꼬리 땡땡 해갖고 이렇게 물 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상중하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다. 이것은 이제 전기 포트도 될 수 있고, 기타 뭐 전기로 물을 데우는 그런 방식도 될 수, 전기 온수기도 방식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 때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이렇게 양식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서로 굵기 같은 양식장에서 물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물을 차갑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에어컨의 그 증발기, 제 방식의 증발기, 원형기 코일처럼 이렇게 그 보일러 깔 때 그 방식으로 원형으로 듣는 집안에 보일러 깔 때 있잖아요. 원형으로 해도 다시 나오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서 서로 두께가 틀린 증발기 관을 만들어서 냉매가 보다 많은 양의 냉매가 훨씬 더 차갑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돼지꼬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돼지꼬리 하중상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물을 갖다가 이런 증발기 개념으로서 에어컨으로 얘기를 하자면 증발기지만 물을 차갑게 만드는 냉각 장치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특허가 되겠고 지적재산권이 되겠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는 또는 에어컨에 들어가는 이런 증발기 개념을 양식장이라든지 물을 차갑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매가 차갑게 물을 공기를 차갑게 만들든지 물을 차갑게 뭐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것을 하중상 해가지고 냉매 양을 늘려서 물이 양이 있다 그러면 상중하 5개로 하든 10개로 하든 상관없어요. 이 증발기를 원형 코일식으로 표면적으로 넓혀가지고 물을 뜨겁게 돼지꼬리 방식으로 뜨겁게 하중상 이렇게 층층층 넣어가지고 동시에 물을 갖다 뜨겁게 하듯이 동시에 차갑게 하는 방식. 이것도 이제 전 세계 지적재산권 특허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냉장고나 아니면 뭐 업소용 냉장고 사용하거나 냉동고에 사용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나가지고 1단계에서 상중하로 공기를 데우거나 물을 데우거나 증발기를 이렇게 상중하로 놓거나 뭐 5단계, 10단계로 쌓아놓고 증발기를, 그렇죠. 증발기를 갖다가 공기를 이제 데운다 그러면 냉장고다 그러면 10개짜리 놓고 업소용 냉장고 만들면 되죠. 그죠? 네,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층층층을, 그 다음에 이런 증발기를 그럼 몇 단계로 몇 개짜리, 이런 5개짜리 원형 코일 층식으로 이렇게 돼지꼬리 치시는 것처럼 원형 코일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을 배치한 냉매가 흐르고, 이걸 하나 그런 것이 만약에 3가닥이다 그러면 3개짜리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층층층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의 냉장고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적은 양의 전기로서 냉매만을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기를 뭐 숫자를 늘리면 되겠죠. 한 압축기 2개, 3개 해가지고 냉매를 좀 빨리 압축을 해가지고 각각의 그렇죠. 그 증발기를 갖다 각각 공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압축기를 한 2개나 3개 정도로만 해서 냉매를 많이 만들어서 관에 하나의 관에 다 합쳐줌으로써 증발기를 동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된다. 냉각 장치로서 된다는 거죠. 히터 방식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히터 방식도 하중상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금속관, 그 냉매가 흐르는 금속관, 온매, 그때는 온매겠죠. 히터기 이런 구조로서 히터기를 만들면 이렇게 냉매가 아니라 온매가 이제 통과하는 그 금속관에 증발기로 들어가는 바로 전에 금속관에 히터 코일처럼 꽈주면은, 그래서 열을 받아갖고 열로서 데워주는 거죠. 그 관을. 그럼 그 관은 이중관이 되겠다. 그래서 서로 하나의 관을 냈을 때 터질 염려가 있으므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속관 위에 다시 금속관을 해가지고 열로서 히터 코일을 감아서 열을 데워서 이쪽으로 증발기로 가면, 그때 그 당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송풍까지 해주면은 온풍기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온풍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냉풍기다 그러면 냉풍기도 이런 식으로 증발기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3개를 증발기를
상중하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지적재산권을 침범하시는 부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옆으로 충충충 할 수도 있고, 바로 옆에다 놓을 수도 있고, 미니로 해가지고 2개, 3개로 이렇게 약간 크기를 작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3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3개짜리를 상중하다고 하면 옆에 놓을 수도 있고 5개짜리, 10개짜리도 상관없어요. 돼지꼬리 히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금속 냉각 부분을 냉각시키는 금속 거기에 그 증발기 그 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서 서로 간에 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제 파동 이론을 따라서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 그냥 원리 있다 딱 가깝게 붙여놨을 때 그것이 왔다 갔다 냉기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냉기 자체가 강해지는 파동 방식의 강한 냉기가 생긴다. 근데 뭐 히터기다 그러면 그 안에 온매가 흐르면서 똑같이 온기가 흐르겠죠. 온기가 뜨거운 것이 파동을 이루면서 강한 운동리를 나타내는 공간을 빨리 데우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냉각기, 이런 방식의 히터기 또는 양식장을 데운다든지 보일러관을 이런 식으로 데운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뜨거운 것을 이런 방식의 히터기나 하여튼 냉매했을 때 제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기도 별로 적게 들고요. 굉장히 빠르게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다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의 돈이 들겠죠. 그러나 보통 그래서 양식장 같은 데서 얼음 넣거든요. 얼음 넣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얼음도 비싸고 그래서 냉매를 약간의 전기를 해상에서 풍력 전기를 통해서 자그마한 풍력 발전소 만들어내면 되지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자전거 바퀴만 돌려도 전기 생산에 되는 자그마한 기둥을 세워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 그래서 전기를 공짜로 생산하면 거기서 그 전기를 가지고 압축기에 돌려가지고 냉매 상중하를 동시에 바닷물을 데우는 상중하도 될 수 있지만 5개도 될 수 있죠. 이렇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을 데우든지 아니면 차갑게 만든지 2 방식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펠릿 난로를 말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펠릿 연료를 이런 식으로 원형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원형식으로 해서 옆으로 퍼지게 하고 마지막에 사각 부분을 옆에다 추가로 둬가지고 열이 그쪽에 가두어지도록 하고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높은 열이 있을 때 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 다음 펠릿 연료가 젖어 있을 때 연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기는 일정도로 처음에 일어날 때 빠지는데 연기가 일어날 때 빠지는데 연료 자체를 갖다가 조금 넣고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넣고 하면은 연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태워가지고 아래 들어가면 그런 방식이면은 위에서 점화시켜가지고 들어가면 되고 연료를 좀 적게 해가지고 불씨를 만들어갖고 추가적으로 그때마다 시간대마다 조금씩만 공급을 해주면 적은 연료로도 연기가 잘 나지 않고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지적재산권과 기술 구조를 침해한 부분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펠릿 연료만이 아니라 각종 석탄이라든지 그렇죠. 석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가능하고 석탄으로 떼는 것도 가능하고 게다가 나무로 떼는 부분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석유 난로 같은 거 석유 난로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석유 난로도 이 상태에서 옆으로 퍼지는 구조를 저런 식으로 만들거나 모양과 디자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조 원리 옆으로 퍼져서 열기가 가두어지게 하는 원리를 탑재를 했다. 그것이 원형이든 사각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이제 제 방식을 선택하면 그게 석유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여기서 물을 데워가지고 그냥 뜨겁게 물 자체를 데워가지고 어떤 전기 그러니까 온수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데워가지고 온수를 바닥으로 흐르게 하거나 아니면 바닥으로 흐르지 않게 하면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하여튼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다 이렇게 이 방식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